박미TV의 박미입니다. 정신대 대표였던 정의연, 윤미향 사건으로 시끄러운 건가요, 지금?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몇몇 고발이 돼 있긴 하지만 만일에 이 좌파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가져봅니다. 너무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기사는 그래도 소위 말해서 우파 쪽보다는 좌파, 진보 신문이라는 신문에서도 윤미향에 대해서 의혹과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여러 기사가 났더군요. 웬만하면 정치 기사나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 정치이기 전에 한 여자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십니다. 물론 그리고 이 여자는 윤미향이 오래전에 사실 위안부 얘기 그러면 이 영역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제목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짓거렸다가는 큰일 나는 한 사람의 매장까지 될 수 있는 여러 연예인들이 얘기를 잘못한 것이다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울고 통곡하면서 빈 적도 있고 그렇지만 용서가 안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는 함부로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그것을 악용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오늘의 기사를 보면은 현대중공업까지도 윤미향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다 좋다. 오케이 했다. 이런 내용인데 현대중공업에서는 무슨 얘기냐. 들어본 적도 없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사실인지 계속해서 자기들하고 편인 CBS라든가 김어준이란다. 이런 프로에서만 나와서 떠들고 있으니까 사실 너무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미래통합당이나 미래당들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죠. 이게 만일에 좌파 정권에 있는 야당들이 이 일을 봤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모가지가 날아가도 몇 명이 날아가고 또는 거기에 연결돼 있는 꼬리들을 검찰 수사를 해서 물론 현재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벌써 진행이 돼서 다 들춰내가지고 작사를 냈을 겁니다. 근데 여성단체를 비롯해 하다못해 여당에서는 김두관이라는 분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첨된 그분이 또 나와서 문재인 씨와는 아주 절친이겠죠. 예. 그래서 또 나온 지역도 그렇고 관리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솔선수범해서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윤미향이는 조국을 팔면서 갑자기 조국이 생각난다. 조국하고 자기하고 차원이 틀린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조국이 나옵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덩 하고 부르짖는 친일이다. 나에 대해서 헐뜯고 있는 것들은 친일이다. 친일이면 윤미향이가 하고 비례대표 7번 받아서 국회의원 하는 거에 대해서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여기에 사운드에 쌓여서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울분을 참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조용하다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이 대한민국 세상이 국민 자체가 개돼지로 보고 있는 이 정권도 문제지만은 개돼지처럼 굴고 있는 또는 돈 받아먹어서 그런가요? 공짜 돈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다. 뜨고 것이다. 계속 줄 수 있는지 그것도 더 면밀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조용히 있다라는 것이 정말 참으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정의연 정신대 대표로 윤미향이가 있을 때 부동산을 매입을 제가 볼 때는 아파트도 지금 현금으로 경매로 받았다 이래서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경매로 받는 것이 다 현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현찰로만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로 이루어집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장으로
뭐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검찰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되겠지만은 이 양반 얘기로 윤미향이 이 양반 얘기로 현찰로 경매는 전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금으로 집을 사거나 빌딩을 사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금 문제도 탈세 이런 것도 있고 세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자금이 어떻게 흘렀는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미국에는 이 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체크로 전기료를 비롯해 관리비 뭐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체크 한 장으로 해서 개런티 얼마라는 걸 쓰고 돈을 우편함으로 해서 붙이거나 뭐 미국도 뭐 동해나 구청이나 세금이나 뭐 IRS나 이런 데다 돈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체크로 이루어져서 돈을 다 보낸다는 거. 개인 대 개인이 돈을 지급받을 때도 항상 체크로 돈을 보내야 되고 또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잘 모르니까 세금을 또 보고하거나 또 알려지는 게 싫어서 현찰로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미국 내에서는 사실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브로커, 부동산이라든가 에스크로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현찰로 이루어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그 회사나 개인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0%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 대 개인이 돈을 뭐 환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서로 뭐 주고받고 얘기를 끝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계약서는 이렇게 썼는데 내가 현찰로 돈을 이렇게 주겠다. 통장 거래를 안 하면 모르니까요. 이게 개인 대 개인인데 저는 세상을 살면서 개인 대 개인도 문제가 생기면 다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이랬다. 현찰로 했다. 이게 나중에는 큰일이 벌어져서 조사를 받은 후에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모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미국 애들은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찰로 경매에서는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찰로 전부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어디서 듣고 이런 이야기를 엉터리로 들었겠죠. 본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 현찰이 어디서 나온 현찰인지도 모르고 지금 뭐 우왕좌왕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자기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기사가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윤미향이가 정신대 대표로 있으면서 위안부 이제 결국 뭐 대표로 있는 것이죠. 이때 했던 행동들은 이제 부동산 한 건이 가장 지금 다른 것도 제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이 안산시 금광면 상중리에 토지 242평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에 그 안을 보니까 1억 정도 인테리어 들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쉼터로 꾸몄다. 건물을 되게 잘 지었어요. 보통 재벌은 아니지만 중간 재벌 밑에 레벨 정도. 예. 사업을 하시는 사장들이 살 정도의 집을 인테리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멋지게 꾸며놨더라고요. 믿어야 되는지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인지 이것도 검찰에서 1억을 들은 게 사실인지 전부 조사하고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억 5천만 원. 2012년 당시 제가 여기 들어가서 지도를 봤습니다. 옆으로는 서운산이라는 데가 있고요. 산도 있고 밑에 바다는 없네요. 예, 그리고 안성시는 상당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있고 뭐 산이 있고 막 이런 이곳이 242평을 금강면 산중리 토지를 242평을 원래 그 집을 살 때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 진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10년 안쪽으로 해서 조금 계산을 해주긴 하지만은 이런 지역은 100% 토지만 보고 값을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7억 5천만 원에 산 이곳은 산 속에 있는 산 안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법천사라고.
예,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거나 자기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곳이 이제 절이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계신 곳은 정말 뭐 어딜 가도 굉장히 먼 곳에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맞닿을 수 없는 곳에 있죠. 이런 중턱에 242평을 사는데 7억 5천이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평당 310만 원씩을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검찰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한 건지 수사를 이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평당 310만 원을 주고 파는 사람들은 누구고 산 사람은 이제 정의연의 위안부 대표로 있는 윤미향이네 이곳에서 이것을 샀다. 한 평에 무려 310만 원. 안성에 있는 금강면 상중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당시를 계산을 제가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이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곳은 안 삽니다. 네, 살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거기다가 삽니까? 너무 돈이 많아서 또는 도네이션을 기부를 하기 위해서 진짜 뭘 만들어 놓고 사람들더러 그냥 가서 쉬어라 이러기 전에는 또 그 안에 쉬게 하려면 또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산속 안에다가 242평을 평당 310만 원, 평당 제가 볼 때는 5만 원, 6만 원, 7만 원도 안 나가는 그 땅을 갖다가 평당 310만 원에 계산을 해서 242평을 사서 인테리어를 했다. 인테리어 한 값은 어디서 또 난 걸까요? 영수증이 다 있겠죠. 어떻게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몰라 서로 지금 난리가 나서 네가 알아서 해. 텔레비 보니까 쭉들 나와서 여성 몇 분 나오셔가지고 떠드는 거 보니까 막 기를 쓰고 눈 똑바로 뜨고 어디 위안부 얘기를 해 어디다 대고 이렇게 들리는 듯한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얼굴과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이 한국의 기부 산업이 완전히 썩어 뭉그러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정의연 연대 이사장으로 지금 이제 이나영 씨 이분은 교수시더라고요. 이나영 교수님한테 교수님으로 계셨었을 때의 시간으로 좀 돌아가셔서 좀 정직하게 마음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국민이 알 수 있는 이 궁금한 의혹과 이야기들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네, 이나영 이사장님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비싸게 산 7억 5천에 평당 10만 원도 안 갈 것 같은 이 땅을 7억 5천만 원에 샀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22일 날 했죠. 다음 날 집을 팔았네요. 토지와 집을 팔았어요. 이렇게 애착을 갖고 이곳에서 저 사진 난 거 보니까 늘 가가지고 어깨동무하고 히히 깔깔 꼴꼴꼴꼴 하면서 맥주 마시고 일본 과자 여기 있네요. 위안부 할머니 돕는 일이라며요. 일본 놈들 죽인다며요. 친일 이것들 다 박살을 내야 된다며요. 그런데 이 일본 과자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일본 과자 먹으면서 히히 깔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는 투쟁한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어디가 진실인가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번 비례대표 7번 위안부가 없으면은 사실 우리 이 정권은 위안부와 5.18 세월호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조직을 없애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아니다. 어디 친일을 위안부 죽을래? 죽창 들고 나와서 땅 할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안타깝고 이 사람들 하는 거 이것만이라도 다른 거는 그냥 다 무마합시다. 조국 사건이고 뭐고 이렇게
뭐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이 사건만은 정말 슬픈 옛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들의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제가 오늘 월요일입니다.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나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4억 2천만 원에 7억 5천 인테리어까지 했으니까 9억 들었다 치고, 왜냐면 등취득세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이거는 스폰이 현대중공업에서 돈을 내준 거라. 현대중공업에서 돈 준 것도 마포에 뭐 하라 그랬는데 그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10억 정도 든대요. 마포에 하면. 그래서 아니었기 때문에 이 먼 곳에 할머니의 쉼터, 평화의 치유의 이 쉼터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일본 과자 갖다 놓고 맥주 마시고, 아는 사람들 온다 그러면 펜션으로 쓰고. 할머니들은 다 어디가 계신 건가요? 우리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죠? 다 기부하시고. 할머니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 윤미향 씨가 5만 원을 줬답니다. 정의연대는 20만 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응?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도 너무하다. 정말 정말 성격 같아서는 진짜 욕이 진짜 치솟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자, 4억 2천에 누가 샀나요? 검찰 조사 들어가니까 누가 샀는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7억 5천에서 등취득세 내고 인테리어 고치고 9억에서 4억 2천, 그러면 3억 8천 손해를 보고 팔았네요. 4억 8천을 손해를 보고 팔았네요. 그죠? 9억이라고 쳤을 때 4억 2천에 팔았습니다. 4억 8천을 손해보고. 이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돈이라면 내가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 팔았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 팝니다. 때려 맞아서 땅에 피를 흘리고 목이 날아갈 망정 이렇게는 못 팔죠. 그냥 가지고 있죠. 왜? 돈 10원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안 벌어보고 그저 남이 준 기부금 또는 정부에서 주는 돈, 정부에서 주는 돈 꽁돈이잖아요. 기부금 꽁돈이죠. 그 외에도 무슨 재벌 이렇게 툭 가가지고 돈 좀 내놓으시오. 할머니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당신들 이거 내놔도 되잖아. 좀 내놔. 다 꽁돈이. 돈 우리처럼 안 벌어왔으면 펑펑 이렇게 쓸 수 없어요. 4억 8천을 손해보고 4억 2천에 땅을 판다고요? 정말 살 때도 이상하고 말도 안 됐지만은 평당 10만 원도 안 가는 땅을 갖다가 평당 310만 원에 산 거로 매매 계약서 썼으니 누가 뭐 어떻게 뭐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뭐 뒤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도 갖는 거죠. 왜? 확실한 뭐가 없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여성단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네? 왜 그래요? 뭐 쿠폰도 받고 뭐 꽁돈도 받고 이러니까 기분 좋죠. 그렇지만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이거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입니다. 이 조직들이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영역, 대한민국 최고의 영역, 잘못 우리같이 부르짖고 떠들어대면 친일파, 이게 지금 친일파입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억울하다. 30년 동안 위안부에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를 30년 동안 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뭐냐. 안 된다. 비례대표 7번 윤미향이는 절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다 해결해라. 그런데 윤미향은 뭐라 그러나요? 절대 못 내놓는다. 어떻게 받은 티켓인데 금배지 이거를 내놓으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노인네. 저는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양심이 좀 없죠 이쪽 파들이. 예. 기본 나이가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해서 기본적인 이 머리의 셋업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전화 인터뷰를 했네요. 왜 얼굴을 그렇게 잘했다고
그런 짓 한 적 없다고 하시는 분이 왜 자꾸 전화 인터뷰, 자기네 성격을 띤 방송인데도 전화 인터뷰밖에 못하는 건가요? 정정당당 나서 얼굴 내밀으세요. 윤미향 씨. 똑바로 눈 뜨고 얘기하세요. 그 주위에 같이 일했던 친구들 쭉들 나와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눈 똑바로 뜨고 어디 건방지게 위안부 얘기를 함부로 이 친일파 확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일들이 이게 뭡니까? 네? 자, 인터뷰 내용은 건축 기법이라든가 인테리어 등 또 다른 일반 건축보다도 훨씬 더 고급.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들한테. 할머니들은 가서 지낸 적이 없는데 지들이 가서 일본 과자 먹으면서 뜯어 먹으면서 좋다 그러면 펜션으로 빌려줄 사람 다 빌려준 그런 곳을 놓고 무슨 이 얘기를 합니까? 인테리어가 최고급이었다. 자체적으로 고급 집을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답사를 한 후 이곳이 좋겠다고 하며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공동모금회와 현대중공업에서도 함께 참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현대중공업에서 돈 냈고 거기서도 함께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좋다. 마음에 든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과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가 계속 현대중공업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다. 전날보다 다소 소극적인 해명을 내놓았네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현대중공업 쪽으로 말을 돌리는 듯 한데요.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선의의 뜻으로 기부한 것인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린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2018년 8월 정 의원의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참 길기도 하네요. 정대협이죠. 치유와 평화의 집 건립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10억 원을 지정 기탁했다고 홍보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속에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인근에 생존한 60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윤 당선자 논란 속에 60명의 할머니가 이 시설을 이용한 적도 없고 시설이 서울 마포구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안 건가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돈을 댔는데 거기다가도 브리핑 하나 없이 이렇게 일을 추진한 건가요? 그런데 CBS 전화통화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도 이걸 다 보고 너무 좋다!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어디에 이것도 정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것도 검찰에서 조사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기부만 한다고 마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디다 어떻게 우리가 기부를 잘하고 있는지 다 따져야 합니다. 이 여당에서는 윤 씨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당하고. 내가 제일 뭐가 있냐? 잘했는데. 뭔 개소리야. 내가 뭐가 잘못이 있어. 난 잘못 하나도 없어. 그랬던 여자 하나 있죠. 윤지호. 장자연 사건의 친구였다는 윤지호. 다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캐나다로 도망가가지고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불쌍하다 하시면서 기부하셨던 분들이 경찰이에요? 검찰이에요? 고소한 상태죠. 그러면서도 캐나다에서 떠들고 앉아있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다 죽이겠다. 니네 확 죽을래? 응? 내가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았는데 죽을래? 확 혼내줄 거야. 가만히 안 있어. 근데도 보호를 받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은 안 나타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윤지호. 참 엉뚱하고도 참
저는 낯뜨거워서 이 거짓말하면 이게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는데 정말 철면피해요. 그 여자 표현을 보면 연기자 되는 게 꿈이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하다가 지금은 뭐 또 그런 사건까지 벌려져 있지만 연기하는 건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연기는 이 정치면 쪽에서 나타나서 굉장히 연기 잘했던 여자 윤지호. 그 다음에 이제 정신대 대표였던 윤미향 씨. 이 여자는 연기자 윤지호하고는 틀리죠. 연기자 꿈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아줌마로 이렇게 지냈다가 그죠? 아줌마로 지냈다가 이게 한 건 이렇게 딱 올리면서 야 이거 보니까 대한민국의 위안부 친일 이거 가지고 쭉 가는 거야. 밥 먹고 사고 집 사고 뭐 하는 거야. 쭉 가는 거야. 국회의원까지 배지 다는 거야.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두고 30년 지켜보다가 넌 안 돼. 다 거짓말이잖아. 똑바로 얘기해. 이 사건이 이렇게 치밀하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지만 그 배지 이제 조금 있으면 달지 않습니까?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지호, 윤미향 똑같죠. 이런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서 여당에서 또 뭐 나오면은 기업들 나오면 기업 선양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야당 측이 좋죠. 기업들은 되게 대한민국 기업들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죄하겠습니다. 네, 다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미 이 윤미향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돈 내놓겠어요. 돈 내놔. 위안부야. 우리 위안부야. 반일이야. 돈 내놔. 이거 아니에요? 어디 함부로 친일 위안부 얘기 영역 건드려 다 죽여. 한마디로 죽여 다. 제발 이게 이제 이번 사건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이거 다 벌어진 일이니까 검찰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뭐든지 하지만 너무 제약이 많아가지고 슬픕니다. 그렇지만 검사 여러분 제발 이거 바로 잡아주십시오. 제발 정말 정확하게 4억 2천에 산 사람은 누구며 당시 매매 계약서에 7억 5천 인테리어 비용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하다못해 정대협이 무슨 카드 깡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카드 깡. 야 정말 이 안성에 또 이규민 국회의원이 이 땅을 사는데 또 주선을 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엮여 있는 건지 당선인 이규민 안성 국회의원 다 이렇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 안성 사람들도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뭐가 바르고 뭐가 그르고 그렇다고 무슨 야당을 찍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당을 찍었지만 뭐가 공이고 사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우리의 미래의 애기 세대들을 위해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바로 잡는 곳이 검찰인데 검사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이번에 이 위안부 할머니들 불쌍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저는 지금 껌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이거 하나를 봐도 지금 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눈 똑바로 뜨고 어디 위안부 영역 친일 그 소리만 지르면 답니까 지금? 지들이 잘못해놓고 검사 여러분 제발 조사 제대로 해주시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서 영원히 또 후세 우리 귀여운 후세들의 애기들한테 계속 위안부 이렇게 파리하는 계속 이어지는 좌파는 위안부와 5.18 세월호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위안부 사건은 어차피 이렇게 이 잘못된 일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전대협의 무슨 지금 들어보니 이미 카드 깡까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하겠죠. 들어봅시다. 제대로 위안부 문제는 제대로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시고요. 이거 파리해가지고 기부받아서 기업, 개인, 학생들의 코 묻은 돈, 그 다음에 우리들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돈, 나라에서 돈 받아서 다들 무슨 짓 했는지 캐내야 됩니다. 캐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용수 할머니의 일에서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입에서 나온 거지, 이 정의연의 이쪽에서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또 반일 위안부 할머니 이런 일이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제대로 조사받고 만일에 이 일이 사실이라면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생각하면서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